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조소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팁을 막 여러 개를 드리려고 단계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있는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관련된 조언을 해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인터넷 서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저희가 이제 긁어 모아서 그 중에 이제 할 말이 많은 조언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것들만 이제 추려봤습니다. 참고로 이 지식인에 올리신 이 분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무단도용은 아니고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발췌를 했으니까 좀 깊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췌한 사연은요, 채용 공고 왜 이렇게 자주 올리는 걸까요? 라는 주제가 있어요. 내가 면접을 보고 왔는데 뭐 거의 합격한 것 같다. 채용 공고를 보니 3, 4년간 전체가 80여 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분야의 채용 공고가 3년 내내 한 달, 세 달, 두 달 단위로 올라와져 있고 면접 봤는데 대표님 같았다. 3년 내에 한 달, 세 달, 두 달 단위로 올라오는 채용 공고, 전 이유를 모르지만 피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나가보고 판단하는 게 좋은가요? 한심한 걱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대기업은 채용 공고를 얼마나 자주 올리는지 아세요? 1년 365일 다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공채를 진행을 하죠. 공채 시즌을 진행을 하는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직률이 없거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대기업도 하청으로 돌리는 부분들이 있고 계약직으로 돌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채용 공고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1년 내내 공고가 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데 채용 공고가 자주 많이 올라온다. 그럼 이만큼 인재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회사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 중이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반대로 생각을 해서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오면 그분들을 많이 잘라서 그러지 않느냐. 여기 써진 거 보면 직원이 이제 50명 정도 된다고 돼 있잖아요. 직원 50명 정도 되면은 요즘 노동법이 아주 무섭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도 사람 함부로 자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자주 나가서 채용을 한다. 사람이 나가지만 50명은 존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50명이 자주 나가고 들어가고 이거에 대한 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내가 담당하게 되고 그 일을 했을 때 어떻게까지 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면접을 보셨는데 느낌만 보고 있어요. 느낌. 아니 뭐 연애할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면접 때 제가 꼭 체크해야 되는 리스트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내가 하는 일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 일만 딱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의 하는 일의 범주가 어느 정도 명확해야 다른 일을 하게 됐을 때도 연계성이나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더 배울 수 있는 거를 빨리 캐치할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내가 하는 일의 범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 보는 사람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오래 다니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캐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연을 보면 대표님 같았다고 하는데 대표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대부분 이 중소기업들은 대표 면접 한 명 보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팀장이 보거나 임원들이 보거나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 사업부에 직원을 왜 뽑는지에 대한 이유가 사실 거의 명확해요. 어떤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100%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일을 해내줬을 때 저 사람이 얼마만큼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손하게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표정이 안 좋거나 그럼 자네가 그런 걸 왜 물어보냐 반응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내가 어떤 파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신설이 와서 처음 오는 사람은 막내를 뽑을까요? 동력으로 활동한 사람을 뽑을까요? 당연히 중역으로 활동한 사람을 뽑겠죠. 막내를 뽑아서 그 부서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왔을 때 면접을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의 비전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줄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봤으니까 그 부서를 만들었겠지. 그러면 그걸 물어보는 사람한테 표정이 싹 변해가지고 네가 이거 왜 물어봐? 넌 일하는 기계야 노예야 이런 느낌이라면 당연히 가지 말으셔야죠. 그걸 물어본다고 해서 역성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아마 그냥 제한된 일을 하는 포지션에서 사람을 뽑지 않으면은 이런 걸 물어봤을 땐 대부분 다 좋아할 겁니다. 세상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반감이 드는 면접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해요. 사실 면접관들도 이 면접자들이 오면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첫인상만 가지고 입사할 회사를 결정한다. 중요한 거는 지원자들은 눈을 똑똑하게 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똘똘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2명이 있는데 8명까지 충원 계획이라고 했어요. 중소기업에서 50명 정도 되는 회사가 한 파트가 8명이 된다. 그럼 사실 가장 큰 파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명이 있는데 세 번째로 들어간다. 근데 총 8명이 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파일을 얻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뽑는 사람일수록 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는 한. 제가 대북 공신이 되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말인즉슨 어떤 파트가 처음 생겼을 때는 그냥 일단 들어가서 일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체계가 많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내야 더 위로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최소한 이 회사는 좋은 인력을 뽑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회사 내부에
근데 이렇게 인원을 많이 뽑고 있다는 거는 이 인력들이 제대로 자리를 갖춰서 돌아가야 됐을 때 사원에 대한 복지를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계속 필요한 곳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입사를 해서 체험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월급 500만 원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